금리가 완전히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두 차례 떨어지면서 완만하게 바이오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있어요. 회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또 모시고 이번에 다시 또 모시게 됐는데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특별히 모시게 되었는데 워낙 작년 말부터 사실 시장이 최근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워낙 계속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하실 일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또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조금은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 대표님께 좀 많이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의 조정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분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의외로 꽤 괜찮았습니다. 작년 11월, 12월 해서 시장이 한 20%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연초로 들어올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도 있다. 그런 이슈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가도 걱정이 됐었죠.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고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다음번부터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경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게 미국 경제가 의외로 탄탄하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 물가 지표는 약간 엇갈리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탄탄하고 물가는 그냥 6월 정도에는 내릴 수 있겠다. 금리 인하는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정리되면서 미국 시장도 작년 말에 좋았었는데 올해 초도 2월까지 올랐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러면서 기업들 실적도 그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가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월 27일 정도부터 약간 삐그덕됩니다. 뭐냐면 미국 경제는 탄탄한 게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돌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3월 중순으로 오면서 이제 그 금리를 조금 더 지연시킬 것 같다. 인하를 지연시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굳어졌죠. 그게 시작된 게 미국이 항상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2월 27일부터 그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조금 빠르게 반영하는 그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씩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3월 달 들어와서는 확연하게 이제 미국에선 보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업들인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알테오젠 또 HLB 같은 경우에도 주가들이 주요 큰 종목들이 계속 올랐어요. 3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 기이하게 이 갭이 벌어지는 현상이 오래간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거는 그래도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는 다시 턴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계속 벌어지긴 힘들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좀 보내드렸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 조정이 어제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4월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하루 만에 뭐 9%, 10% 조정세가 나타나고 그 후로도 계속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켜놓고 보면은 물가, 그 다음에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변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계속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좋았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3월 이후로부터는 그 기대감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은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러다가 금리 인하 못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매파적인 분위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또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금리 방향성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그 연초에는 올해 이제 저도 한 3번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6월 정도부터는 떨어지면서 이제 인하하면서 연중에는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뭐 CME 페드와치 내용을 보면은 7월 달이 거의 반반까지 간 것 같아요. 인하하게 할 거다 아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면은 9월부터는 인하할 것이다. 확률이 한 70% 이상 9월은 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9월부터 한 2차례 정도 금년에 인하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연초 대비 보면은 3차례에서 한 2차례 정도 후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계속 좀 이 기대감 자체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6, 7차례 하겠다 하다가 3차례로 줄고 이게 또 2차례로 줄고 어찌 보면 좀 더 줄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목표 물가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하니까 이게 사실 조금은 시간 싸움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나오는 또 경제 지표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리는 마냥 올라갈 것 같고 미국 경제는 또 마냥 탄탄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수순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는 굉장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계속 올리고 미국 경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위험하고 어찌됐건 균형은 맞춰 갈 텐데요. 이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까지 계속 가중이 되고 있고 기존의 전쟁이 뭐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물가 이제 수준을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한 2차례 정도는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 모든 원인 자체가 물가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완벽하게 금리를 높이더라도 좀 잡고 간다면 나중에는 사실 경기만 또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라 그때는 사실상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물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은 없는 게 워낙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더 격화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블록화되면서 이게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격이 싼 데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그냥 우리가 할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럼 대표님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결국 최근까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던 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올해 뭐 하반기 중에 금리를 실제로 뭐 한두 번 인하한다고 봤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이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오다가 계속 이제 저는 그 XBI라는 그 미국 바이오텍 ETF 지수하고 10년물 국채금리를 이제 보면은 거의 거꾸로가 이제 반대 방향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금리가 완전히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두 차례 떨어지면서 완만하게 그 바이오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논리는 그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과거 대비 높다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혁신이 있는 업체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혁신이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매년 상승하는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도 혁신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주가는 훨씬 더 기회가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한 두 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굉장히 환경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부분 기존의 업체들은 내성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그리고 현금도 의외로 연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도. 예. 그래서 자금 조달하기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2021년이 자금 구하기 상당히 좋은 피크였었는데요. 2021년 수준까지도 비슷하게 갔어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연초에 필요한 자금들은 어느 정도 고에 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연구개발만 착실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종목별로 보는 게 향후에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주가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 안에서의 기회들은 충분히 이제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된다 해도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되기만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지수가 그래도 우상향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업들을 좀 더 이번 조정 기간에 집중해보자라는 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예, 맞고요. 그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이렇게 대외 변수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 뭐 같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핵심 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찾아보는 게 좋은 건가요? 현재 그 이제 힌트를 얻는 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에 확실히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주요한 학회에서 그런 트렌드들이 밝혀집니다. 최근에 끝난 AACR에서도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AACR에서도 작년도에 그 히트를 쳤던 ADC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ADC가 기존의 그 뭐 표적 항암제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로 가고 면역 항암제에서 이제 ADC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게 많은 암을 치료하기는 하지만 그 특정 암이라 그러면은 그 암의 한 20-30% 정도 환자밖에는 치료하지 못하거든요.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언맷 니즈가 큽니다. 미충족 수요가 크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꿔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ADC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의 분석들이고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작년도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ADC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올해에도 이제 그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치료 효과는 좋은데 안전성 문제가 약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AACR에서 이번에 이제 강조를 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 치료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들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크다 보니까 안전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약물 이제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링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링커 약물을 조금 더 변화시키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번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ADC도 어찌됐건 링커와 약물을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성을 떨어뜨리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쪽에는 상당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ADC는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PD라는 단백질 분해제 같은 단백질 문제가 되는 그 항원 단백질을
내성이 생기면은 유전자 변이가 생기고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이 항원 단백질의 모양이 변합니다. 모양이 변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약물들은 와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변해 있으니까 블럭이 변해 있으니까 이 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블럭을 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TPD는 이 문제되는 이 단백질,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아예 분해해서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DC라든가 이 TPD 이런 그 모달리티들이 굉장히 이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기존에 이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모달리티들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라든가 또 대장암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암들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에 자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국내 기업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많지 않나요? 해외 업체들이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그 늦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벌써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 사회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 아주 뭐 고등학생 유망한 그 다음에 대학생 이 정도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제 나와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 고등학생 기업들 이렇게 좀 느리게 우리는 가고 있다. 후발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약간 임상 단계로 보면 약간씩 늦어요. 걔네들은 임상 3상 하고 있다고 우리는 임상 1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격차가 한 2, 3년 벌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술 격차 이런 거를 어찌됐건 임상도 기술 격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경험하고 또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업체들이 확실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업체들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이제 중요한 아까 같은 TPD 같은 모달리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지금 임상 2상, 3상이 올라오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TPD에 대한 단백질 분해제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는 미국 기업 어떤 기업이 있는 건가요? 이쪽으로는? 그 미국의 아비나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누릭스라는 NURIX라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